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석입니다. 저는 단지 인생을 꽤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된 사람일 뿐입니다. 삶이라는 여정이 끝자락으로 향할수록 사람은 말을 더 천천히 해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감히 삶을 완전히 꿰뚫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몇 마디 말로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꽤 오랜 시간 살아오며 수많은 인생이 제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나고 또 헤어지는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해 보기도 전에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막 피어오르려던 기쁨 옆에 어느새 슬픔이 나란히 앉아 있는 순간들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저는 수많은 부모님들을 보아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정갈하게 살아오며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깊은 피로감을 마음속에 품은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한 사람이 평온하게 늙어갈지 아니면 지친 몸으로 늙어갈지를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수십 년 동안 저는 많은 노년의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분들이 두 갈래 길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등이 굽었음에도 눈빛은 여전히 고요하고 목소리는 느릿느릿하며 따뜻합니다. 그 곁에 앉아있기만 해도 굳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까지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몸이 아직 크게 쇠약해지지 않았는데도 얼굴에는 늘 긴장이 서려 있고 쉽게 슬퍼하며 쉽게 섭섭해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필요로 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감정을 항상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하게 된 지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젊었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쩌면 매우 비슷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모두 자식을 사랑했고 모두 최선을 다했으며 모두 비슷한 상실을 겪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이토록 커다란 차이를 조용히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때 그것이 돈 때문이거나 환경 때문이거나 자식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마침내 그리 달갑지 않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의 피로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 앞에 서서 말하는 방식, 우리가 아주 작고 익숙한 순간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순간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 설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노년의 평안을 지키고 자식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도 옳다고 믿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고 걱정 때문이며 자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자식이 이해하도록 말해 주어야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거듭 일러 주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삶을 오래 살아갈수록 저는 한 가지를 점점 더 또렷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은 특정한 시기에는 옳지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설명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미 어른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등불은 너무 가까이서 비추면 오히려 눈을 부시게 만듭니다. 문제는 말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듣는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한 뒤에도 이어지는 긴 설명은 더 이상 단순한 경험의 나눔이 아니라 자칫하면 너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 아직 옳지 않다 라는 숨은 메시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기운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란도 없고 큰 갈등도 없습니다. 다만 침묵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는 일을 종종 연을 날리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연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손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 연은 결코 높이 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년에 이르러 느끼는 피로는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끄는 사람의 자리에서 물러나 지켜보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것을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옳다고 믿었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용기를 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어떤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 조용히 거리감을 만들어 왔을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습관입니다. 자식이 현재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이야기를 자신의 과거로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곧바로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힘겨운 선택에 대해 말하면 우리는 즉시 자신이 겪었던 경험담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것은 경험의 공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막 열리자마자 낡은 틀로 덮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식의 감정은 아직 충분히 들려지기도 전에 비교되고 옛날에는 부모가 더 힘들었다는 말 속에 묻혀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이야깃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 존중받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자식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거나 마음속에만 담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바로 그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로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기서의 변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말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끼어들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나란히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걱정에서 비롯되었지만 매우 무거운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아직 충분히 옳지 않고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뜻을 품은 말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진심을 다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를 걱정해서야. 듣기에는 부드럽지만 충분히 반복되면 자식은 자신의 모든 선택이 늘 어떤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 눈에는 늘 부족한 존재로 보인다는 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침묵하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말을 꺼낼 때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자식은 점점 지쳐갑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관계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경계해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자식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수록 더 걱정하고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용한 반복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억지로 말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데 있습니다. 어떤 걱정은 말하지 않는 것이 방치가 아니라 아주 깊은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언이 점차 자식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으로 변해가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꼭 비난은 아니지만 자식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심는 말들입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라거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거나 결국 네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말들입니다. 부모님에게는 그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자신이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신뢰를 느끼지 못하고 아직 걸어보지도 않은 길 위에 먼저 세대의 불안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자신의 진짜 계획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두운 상상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듣지 않을수록 더 강하게 말해야 돌아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두려움으로 자식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실수할 권리와 스스로 배우게 내버려 둘 용기를 주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배움은 미리 경고받지 않았을 때에야 비로소 진짜로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이를 하나의 권력 카드처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너보다 오래 살았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명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장벽이 됩니다. 자식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대화는 이미 멈춘 상태입니다. 한쪽은 말하는 위치에, 다른 한쪽은 들어야 하는 위치에 놓일 뿐입니다. 나이로 증명하려는 지혜는 대개 설득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앉아 듣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노년의 진짜 권위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5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많은 관계에 상처를 내는 것은 잘못을 총정리하듯 되짚는 말들입니다. 처음부터 부모 말 들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은 해결책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자식에게 그것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부모에게 그것은 자신이 옳았음을 끝내 확인받고자 하는 마지막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 이후에 남는 것은 대개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평안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이 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의 문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이 5가지를 돌아보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자식이 이미 성장한 뒤에는 그 삶 속에서 어디쯤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 노년이 느끼는 아주 솔직한 감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많은 분들이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바로 그 감정 말입니다. 노년에는 좀처럼 말로 드러내지 않는 한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반드시 병 때문만도 아닙니다. 자식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는다는 느낌, 집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려놓을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감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방에 앉아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도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텅 비어 있음을 느낍니다. 자식이 떠나서가 아니라 2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그 거리를 메우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가족 한가운데에서 매우 외로워 보이는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전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말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은 자신이 자식들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더 잊힐까 두려울수록 더 설명하고 싶어하고 더 일깨우고 싶어하고 자신의 자리를 붙잡아 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행동이 자식들을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노년은 길어진 오후와도 같습니다. 빛은 더 이상 강렬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불을 더 켜려고 하면 방은 오히려 눈부셔집니다. 어떤 것들은 줄일수록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말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식들이 그 관계 속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거치려는 손을 멈출 때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얻습니다. 더 이상 판단받지 않을 때에야 그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침묵하면서도 차갑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러서면서도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이 많지 않아도 어떻게 따뜻한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거창한 고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아주 미일상적인 몇 가지 행동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셨다면 아마도 마음속 리듬도 한 박자쯤 느려졌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했다고 해서, 자식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 설명을 거듭했다고 해서 결코 나쁜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식을 사랑해 왔습니다. 다만 인생의 어떤 시점에 이르면 그 사랑은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자식이 말을 잘 듣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내는 평온함과 따뜻함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편안해질 때 자식은 스스로 돌아올 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한마디 나눔이나 혹은 간단한 감사의 말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잠시 멈추어서 귀 기울였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다음 이야기들 속에서도 더 천천히 더 깊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아주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잘 마주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날 자식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인가요?